그래서 지금부터 챕터 5에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떤 부분 공간을 잡아야 그 안으로 프로젝션을 해야 가장 그 프로젝션 된 벡터들이 가장 유사할까? 이 질문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부분 공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2차원 공간을 생각하면 뭐 요런 데이터 이렇게 세 종류의 데이터가 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데이터를 프로젝션 할 건데 프로젝션에서 프로젝션하는 1차원 공간을 찾을 건데 도대체 어떤 1차원 공간을 잡아야 프로젝션 된 데이터들이 원래 데이터랑 그나마 가장 가까울까? 지금 현재는 어떤 1차원 공간을 잘 잡아가지고 얘들을 원래 거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최선은 뭘까?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 요런 거겠지. 요런 공간을 잡으면 그나마 프로젝션 한 게 뭐 요렇게 갈 테니까 이 세 개의 데이터가 프로젝션을 하더라도 그나마 가장 유사하다. 뭐 요런 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 공간이 도대체 뭔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비디오를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좀 표정을 봐야 도대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어가지고 지금 켤 수 있는 사람들은 켜주면 제가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혼자 달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어떤 포뮬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뮬라는 뭐냐 하면 포뮬라 폴더 best fit subspace. 아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을 이제 best fit subspace라고 부를 텐데 요 best fit subspace를 위한 포뮬라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포뮬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데이터 벡터 하나를 행벡터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A1, A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N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행이 N개입니다. 요게 데이터의 개수가 되고 그다음 요 각 데이터의 길이 D를 어, 그 AI나 인공지능 기계학습에서는 이걸 이제 피처 수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몇 차원 있는가란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키, 몸무게, 주소, 뭐 나이, 뭐 이렇게로 표현한다 그러면 네 개, 성별까지 들어가면 다섯 개, 이런 식으로 D는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면 N이 D보다 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길쭉이 매트릭스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앞으로 대충 거의 대부분 n이 d보다 큰 경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얘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는 어, 이 원래는 요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D개의 피처가 필요했는데 얘를 프로젝션을 하면 훨씬 더 좀 홀쭉한 그런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는 똑같은 것이고 데이터의 개수는 똑같은데 각각의 데이터의 길이가 어, D보다 작아진 어떤 놈으로 차원을 축소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차원 축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열의 개수를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의 개수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첫 수업 시작할 때 호랑이 그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호랑이 그림 보면 원래는 1000개의 열을 가졌던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뭐 500개, 20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열의 개수를 줄여도 이렇게 원상복구 시키면 거의 똑같은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열의 사이즈를 지금부터 줄인다. 그래서 이게 절반으로 줄면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이제 절반으로 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음, 그래서 뭐 진짜 가장 간단한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성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뭐를 살릴래요? 그렇죠? 주민번호만 주민번호, 날려도 예. 전혀 상관이 없어. 왜? 거기에 성별은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행을 줄일 수는 있다 없다. 사람마다 다 주민등록번호는 다 다를 건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줄인다. 요게 일단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거예요. 어, 우리는 어떤 부분 공간을 찾고 싶은데요. 그 부분 공간 W는 어떤 거냐 하면 원래 데이터 AI가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부분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W라는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해요. 근데 그 길이의 합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최소화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 공간을 찾고 싶은데, 음, 이 부분 공간의 디멘전이 뭐 K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 중에서 뭔가 베스트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 공간이 크면은 당연히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제약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호랑이 그림 생각하면 원래는 1000개의 열이 있었는데 나는 100개 열만 쓰고 싶다. 그러면 100개 W가 이제 100차원 이하에 있는 놈들 중에서 거리를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놈을 지금부터 우리는 W 스타라고 부를 거고 이 W 스타가 소위 말하는 Best Fit Subspace입니다. Subspace인데 어떤 것 중에 디멘전이 K인 것 중에서 베스트인 것을 찾겠다. 그래서 K가 1이면은 어떤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최고의 선을 그리고 싶은 것이고 K가 2면 최고의 평면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린 요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일을 할 텐데요. 복사하기 한다. 어, 요 문제를 지금부터 좀 변형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 하면 자, 우리 AI는 원래 벡터이고 PWAI는 프로젝션 하는 벡터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 AI에서 PWAI를 뺀 벡터는 아이고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다. 다시. 어떤 벡터 AI가 있고 어, W라는 평면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면 그래서 AI 빼기 PWAI랑 PWAI는 서로 수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랑 AI랑 PWAI AI랑 PWAI는 수직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어요. AI 벡터의 길이의 제곱은 요 제곱 더하기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것이 잘 보세요. AI는 주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의 길이의 제곱은 상수입니다. 상수.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얘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어떤 AI랑 프로젝션한 길이가 프로젝션한 벡터의 차이가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변은 상수인데 요 왼쪽 편 중에 하나를 최소화하고 싶어. 그 얘기는 요 친구 입장에서는 뭘 하는 거랑 똑같은 걸까? A 더하기 B를 A 더하기 B는 고정돼 있는데 A를 최소화하고 싶어. 그럼 B는 뭘 해야만 합니까? 최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그렇죠. 최대화를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요 최소화 문제보다는 요 최대화 문제가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풀기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학은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방식이지만 더 쉬운 방식으로 풀게 만드는 게 수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면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꿀 거예요. 근데 얘 디멘전은 K보다 작은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젝션 한 값이 최대화되는 문제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문제를 풀 것이고 요게 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오케이입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최대화를 만들어주는 그 베스트 핏 스페이스를 W 스타라고 부를 거고 자 얘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베이시스는 우리가 올소노멀하게는 이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이 베스트 핏 공간이 존재한다면 K개의 베이시스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 요 놈이 이제 우리는 올소노멀한 놈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부터의 수업의 목표는 원래는 W 스타를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W 스타를 찾는다는 건 뭐 어떤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걔를 구성하는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오소노말 베이시스 이르는 요 V1부터 VK는 스페셜한 이름이 있습니다. right singular vectors라고 우리는 부르려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걔들 차원을 줄인다. 차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어떤 작은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아무 작은 공간을 우린 프로젝션 하고 싶진 않아. 프로젝션 하긴 하는데 원래 벡터랑 그 프로젝션 된 벡터가 그래도 그나마 가까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AI 빼기 PWAI 요거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거를 똑같은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프로젝션을 했는데 그 프로젝션한 벡터의 길이가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다랑 똑같은 얘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 그치?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풀 거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은 V1부터 VK의 베이시스로 구성된 공간인데, 그리고 이 베이시스를 우리는 right singular vector라고 지금부터 부를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요 놈을
찾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할 텐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할 거예요. 이제 부분 공간 중에 제일 심플한 게 디멘전이 하나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선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선으로 우리는 이제 보내고 싶은가 요구가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음, 요 W 스타의 디멘전이 1이란 얘기는 얘는 스팬 뭐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딱 벡터 하나에 의해서 스팬 되는 공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는 거랑 똑같냐 하면 그리고 얘는 올소노멀이기 때문에 길이가 1이죠. 그래서 길이가 1인 벡터들인데 어떤 벡터를 우린 찾을 거냐 하면 위에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P 요 V라는 놈으로 스팬된 공간으로 AI를 프로젝션 시켜서 걔들의 길이가 최대로 되는 어떤 선 하나를 찾고 싶다.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두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벡터 하나로 그러니까 길이가 1인 벡터 하나로 AI를 프로젝션하는 방법은 이미 챕터 4에서 배웠습니다. 그 뭐였냐 하면 AI랑 V를 내적한 요게 AI를 V에 프로젝션한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안 해? 그럼 얘 길이의 제곱은 뭐랑 같은가? 요 벡터의 길이는 V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는 내적이랑 똑같죠. 요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이 오른쪽 거를 이렇게 읽어볼게요. 말로 읽어보면 뭐가 되냐? 모든 데이터 벡터 n개를 V라는 벡터랑 각각 내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한 놈들의 합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말이 될까? 자, 내적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V랑 AI, 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V랑 AI 사이에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에 가까워질 때 커지지, 내적이? 0에 가까워질 때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I랑 최대한 비슷한 방향을 갖는 VI를 찾고 싶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랑 V의 길이는 고정되기 때문에 AI와 V의 방향이 최대한 비슷해지게 하는 그런 V를 찾는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보여줬던 요 그림 시작하면 이렇게 AI 하나, AI 두 번째, AI 세 번째 있으면 V를 뭘 찾는다? 이 세 개랑 방향이 가장 유사한 놈을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요 가운데 대충 요 세 개 사이의 라인을 어, 그으면 요 라인에 해당하는 요 방향이 이 세 개의 벡터들과 그나마 방향이 제일 유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베스트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i는 1은 n에서 어, 행렬로 표현하면 요게 내적이니까 요거의 제곱이랑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결국 뭐랑 같냐 하면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V를 곱해서 걔를 제곱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왜냐 그죠? 요 똑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요걸 하는 게 왼쪽인 거니까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찾고 싶냐 하면 길이가 1인 벡터들 중에 AV를 했을 때 그 크기가 최대가 되는 놈을 찾고 싶은데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길이가 1인 인풋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웃풋 벡터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걔를 뭐라고 부르지? 스펙트럴 룰. 그렇죠. 그렇죠. 스펙트럴 놈. 이렇게 되는 놈을 스펙트럴 놈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때 우리 표현했으면 요런 것도 했었어요. 길이가 1인 놈이라는 벡터들은 원인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원을 A라는 놈으로 보내면 타원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제일 커지는 게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커지는 놈을 시그마 1 U1이라고 이제 제가 부를 텐데 그럼 요렇게 요 아웃풋을 가지는 어떤 부위가 있을 텐데 얘가 어, 그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그래서 스펙트럴 놈을 만들어내는 그 인풋 즉는 부위 요 부위가 베스트 원디 원디멘저널 베스트 fit 스페이스 subspace가 되겠습니다. 1차원 공간 안에서 베스트 피팅 subspace다. 이게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모두 오케이인가요? 그리고 이 1D 베스트 fit subspace는 뭐다? 주어진 데이터랑 내적을 해가지고 그 내적한 놈들의 크기들의 합이 최대로 하게 하는 놈이다. 여기까지 모두 오케이인가요? 할만합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너무 내추럴해요. 그러니까 내적한 놈들을 최대화로 하는 게 당연히 그 데이터를 제일 비슷하게 하는 놈이겠지.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 2차원만 하면 그 다음은 자동이거든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W 스타 2차원인 놈을 이제 평면을 찾고 싶어요. 근데 평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W 스타는 스팬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음, 자, 이렇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arg x인데 어 잠시만요. 음, V1도 1이고 V2의 길이도 1이어야 되고 근데 올소너말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V1, V2는 서로 수직인 그러니까 어떤 수직인 쌍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 수직인 쌍을 찾는데 어떻게 되길 우리는 원하냐 하면 V1, V2로 스팬된 공간에서 에다가 프로젝션한 놈들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대화가 되는 놈을 우리는 찾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을 되냐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V1은 뭐랑 같냐면 우리 이미 풀었던 거 있죠. 1차원 공간 안에서 1차원 공간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요거. 원래 이미 찾아놓은 거 있잖아요. 1차원 안에서 베스트 핏. 그게 V1입니다. 그리고 V2는 뭐냐 하면 V2의 길이는 1이고 이미 찾아낸 V1과 수직인 놈들 중에서 그치?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이면, D차원 공간이면, 어, 하나 뺀 거. 그래서 V1과 수직인 놈들 중에서, 음,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노테이션이 약간, 이걸 그냥 하면 좀 헷갈리겠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아, 원래 문제부터 좀 하고 갈게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는 아까 V에다가 스팬하는 AI의 제곱의 합은 AV의 제곱이랑 같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뭐랑 똑같냐 하면 A V1의 제곱 더하기 A V2의 제곱과 같다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은 이 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V1과 V2는 뭐냐 하면 여기서 P스팬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V의 제곱. 요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원비 베스트 핏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답을 찾으면 그게 V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어, 그 원래 우리가 찾았던 V1과 수직 있는 놈들 중에서 걔를 찾으면 걔가 두 번째 VT가 나온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봐봐요.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이 두 개의 합을 최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SBD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린 두 개의 합을 최대로 하는 V1, V2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요 첫 번째 놈부터 최대화해. 그지?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요 놈을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보다, 원래는 2D 공간에서 풀어야 되는 거를 1D에서 하나 풀고, 그 다음 또다시 또 원디에서 하나 풀고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게 다시 되게 신기한 현상이고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꼭 책 읽어보기.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A 플러스 B의 합에 뭔가를 최대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거면 그냥 A를 최대화시키고 그다음 B 최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굉장히 스페셜하게 어, 되는 겁니다. 그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되게 놀라운 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멘전 그러면 아까 요 위에 그림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봐봐. 이제 이게 이제 2차원 요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2차 3차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 그러면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인풋이 길이가 1인 벡터들만 우리는 할 거니까 요런 9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차원이라면. 그럼 그거의 이미지는 일립소이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일립소이드를 좀 잘 그려야 되겠다.
이런 일립소이드로 가는 거잖아요. A에 의해서, 그치? 요렇게 갈 때, 어, 일단 제일 크게 만드는 1D 벡터를 찾고 싶어. 그거는 아웃풋이 당연히 요 제일 긴 길이로 가는 요게 이제 우리 1D 베스트 핏이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놈을 앞으로 우리는 V1이라고 부를 겁니다. 제일 길게 만들어주는 어떤 벡터 하나를 V1이라고 부를 텐데,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면, 어, 이미 V1은 이제 고정이 된 것이고, 어, 이 V1 중에서 수직 있는 놈들 중에 수직이란 얘기는 어떤 공간이냐면 얘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게 이제 수직인 전체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수직인 2차원 공간 안에 이제 수많은 벡터들이 있다고 그지? 길이가 1인 것들. 그럼 쟤들 중에 제일 길이가 길게 되는 놈을 찾을 것인데 신기한 게 그게 뭐가 될 거냐 하면 여기서 그나마 그 다음 길이가 긴 게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 수직이 되는 우리 이제 타원이 있으면 제일 긴 거 있고 그 다음 긴 세마이 엑시스 있죠. 요거를 이제 시그마 2 U2라고 부를 텐데 요게 이제 우리는 V2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요 V1, V2가 베스트 핏 2 디멘전 공간이 되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 난 트리비얼한 게 이거지. 그 최대화로 되는 놈이 정말로 신기하게 요렇게 여기서도 올소고날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거긴 하거든요. 요게 이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할 겁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2D 공간에서 제일 큰 게 뭐 요런 데 있을 수도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수직인 놈이 딱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디멘전 W 스타가 K가 되는 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이제는 우리 이제 알고리즘을 알아요. 어떻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총 K개의 베이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올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V1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볼까요? V1은 어떻게 된다? 그냥 베스트 1D P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랑 똑같아? argmax를 할 텐데 길이가 1인 놈들 중에 뭐가 최대가 되는 놈? 요 아웃풋이 최대가 되는 놈. 그걸 찾겠다. 그러니까 스펙트럴 놈 찾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VT는 두 번째는 어떻게 찾을지 한번 적어 볼래요? 자, V2는 뭐가 된다? 어떤 맥스를 찾을 텐데 후보가 뭐냐면 당연히 길이가 1인 놈들 중에서 길이가 1인 놈인데 그냥 1은 아니고 처음에 찾은 놈들이랑 수직인 공간에서 우리는 찾을 겁니다. 그치? 그렇게 해서 또 아웃풋이 최대가 되는 놈. 요게 두 번째가 될 거. 그러면 세 번째도 여러분들 적을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또 길이가 1인 놈들 중에서 우리는 하긴 할 텐데 이제 그냥 길이가 1이 아니라 누구랑 누구랑 수직해야 될까? 첫 번째 놈이랑도 수직해야 되고 왜냐면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놈이랑도 수직인 놈들 중에서 그 아웃풋이 최대가 되는 놈을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우리 K개 찾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모두 오케이입니까? 요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알고리즘이고 요렇게 찾은 요 세트를 우리는 right singular 벡터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제 두 개에서
음, V1, V2를 이제 변환을 시켰을 때 음, V1이 이제 가장 긴 벡터가 되는 걸 찾으면 그거랑 수직인 그 타원체 그 수직인 단면은 음, 어쨌든 원형일 텐데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그마 2 U2는 항상 어느 V2를 잡았든 길이가 똑같으면서 심지어 이제 가장 긴 축을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 거니까 가장 짧은 길이들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최대화한다는 거랑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어, 최대화라는 걸 할 필요도 어,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다 똑같을 이상하니까 텐데. 요 원을, 네, 우리가 원을 보냈잖아요. 네. 원을 보낸 단면이 원이 아니에요. 걔도 타원일 겁니다. 아, 맞죠? 그러네요. 이해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나마 최대를 우리는 찾고 싶은 거예요. 아, 맞죠? 네네. 그렇죠. 여기가 원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 타원이겠죠, 얘도.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참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완벽한 원형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은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노테이션을 하나 이제 할 텐데, 어, 여기서 최대화 되는 게 첫 번째가 AV1의 요만큼 이제 최대 크기일 거고, 그치? 요게 이제 요 제일 큰 장축의 길이잖아요. 그 타원에.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시그마 1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그마 U1이란 노테이션을 썼었고, 두 번째 긴 그 장축을 이렇게 됐더니 요거를 요 길이를 시그마 2, 시그마 3 이런 식으로 길이를 이제 그냥 머릿속 상상해야 돼요. 프로젝트 그 A에 의해서 아웃풋이 된 그 참외가 있는데 그 과일 참외에서 제일 긴 길이가 시그마 1, 그다음 긴 길이가 시그마 2, 그다음 긴 길이가 시그마 3라고 이제 우리는 부를 텐데 얘들을 어, 값이니까 벡터가 아니죠. singular value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singular value들 사이에는 트리비얼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시그마 2는 시그마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큰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친구가 질문했을 때 이제 참외인데 참외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완벽하게 원형인 참외도 세상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걔는 시그마 2랑 시그마 3가 어떤 겁니까? 같은 경우. 근데 참외 중에도 수박처럼 완벽하게 구형인 놈도 있잖아요. 개인 경우에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다 어떤 경우? 다 같은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또 뭐가 있나? 그리고, 그리고 요 노테이션도 알아야지. 그리고, AVI를 넣으면 길이가 시그마 i인 어떤, 벡터가 나올 거거든요. UI는 그래서 길이가 1인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외의 각 이제 그 벡터죠. 세마이 엑시스들. 그 벡터의 방향 UI를 우리는 앞으로 left singular 벡터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저는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지금 노테이션이 많잖아요. right singular vector, 뭐 singular value, left singular vector 이렇게 있는데 머릿속에 그 맨 위에 있는 이 구를 보내 가지고 참외가 나오는 그러니까 수박을 보내 가지고 참외가 나오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럼 참외의 그 세 개의 방향의 길이를
시그마 1, U1, 시그마 2, U2, 시그마 3, U3라고 저는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있고 그럼 걔의 인풋에 해당하는 어떤 수직된 세 개의 벡터가 수박 안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걔가 V1, V2, V3라고 해놓으면 좀 저는 훨씬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기하적으로. 그리고 걔들이 갖는 성질들은 결국 어, V1이란 건 어떤 거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들을 제일 잘 근사하는 선이 되는 거고 V1, V2를 가져오면 그 데이터를 프로젝션 했을 때 제일 근사가 잘 되는 2차원 공간인 거고 V1, V2, V3를 가져오면 데이터를 제일 잘 근사하는 3차원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음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띠오렘인데요. 띠오렘 5.1이 뭐냐 하면 그 right singular better를 대충 알게를 가져올게요. 아, 요걸 하기 전에 뭐 하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음, 근데 굉장히 이제 저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시그마 1이 이제 시그마 2보다 크거나 같고 시그마 3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데 이게 쭉 하다 보면 시그마 R까지 가고 그 시그마 R 다음부터는 0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어, 타원의 길이가 이제 없는 순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얘들을 R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는 다 n까지는 다 0이 돼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잘 봐봐. 우리 9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9를. 이제 수박을 보낸다 그랬는데 우리 A는 몇 바이 몇 매트릭스라 그랬어요? 길쭉이 매트릭스라 그랬습니다. n행을 가지고 D를 가지는 매트릭스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음, 요 인풋은 몇 차원짜리 공간이에요? D 차원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죠. 작은 공간. 근데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 일립소이드는 몇 차원 공간 안에 속해 있는 건가? Rn 차원, 엄청나게 큰 차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좀 쉽게 생각해 볼까? 그냥 그러면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원을 3차원 공간 안에 보냈어. 그럼 이 디스크가 부피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순 없거든. 끼태야 2차원이고 2차원 아니면 1차원 아니면 0차원일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잘해야 이 정도 평면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요 세마이 엑시스가 세 개 다 양수가 될 수 있겠니? 하나, 두 개까지 기껏해야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0 돼 버리겠지. 그래서 여기가 총 n개까지 다 양수일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놈들이 0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 개수 n은 데이터의 피처 d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 r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된다? d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크게 만들어봤자 원래 집어넣은 9의 차원이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웃풋이 그치? 그러니까 D 차원을 엘립소이드는 넘을 수가 없고 그 엘립소이드가 D 차원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 세마이 엑시스가 끼케야 D개까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모두 오케이입니까? 음흠. 그러면 이제 띠오렘을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띠오렘을 적기 전에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right singular vector는 VR까지가 이제 최대인 거예요. 그 타원이 VR 세마이 엑시스다면 다 0 돼 버리니까, 그치? 요 전체 세트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right singular vector라고 부를 거고, 그게 해당하는 시그마 r까지 그 세마이 엑시스의 길이를 singular value라고 부를 거고, 그럼 세마이 엑시스들의 방향 있죠? 걔들의 U1부터 UR까지 갈 텐데 얘들을 left singular vector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theorem 5.1이 뭐냐 하면 어 어떤 r보다 작은 k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저 V1부터 VR이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이제 K만 가져오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 공간은 어떤 것이다? A의 행 데이터를 가장 잘 근사하는 공간이다. 가장 잘 근사하는 부분 공간이란 건 뭐냐 하면 그 행들을 저 K차원 부분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원래 거랑 그나마 제일 가깝고 데이터 손실이 가장 적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됐고, 여기까지 모두 오케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또 재미난 걸 한번 해볼게요. 리마크. 자, 우리는 이제, 원래 공간은, 자, VR까지가 우리 이제, 어, 까지가, 잠시만요. right singular vector이고, 원래는, 요렇게까지 있어야지 이게 실제 올소노말 전체 공간의 올소노말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VD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가 right singular vector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AVR 플러스 1은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자, VR까지만 singular value가 양수이고 그 다음부터는 singular value가 0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냈는데 더 이상 타원 쪽으로 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부터는 다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어, 어떤 AI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우리 A의 원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올소노말 베이스에선 좌표를 요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뭐 하니? 참 미안합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네. 다시. 원래 어떤 AI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의 좌표는 V1 방향으로 내적한 거, 그다음 V2 방향으로 내적한 거, VR 방향으로 내적한 게 각각 좌표가 되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한 번째도 원래 이렇게 쭉 계속 와야 되거든요, 끝까지. 근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이 얘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곱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0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곱한다는 행위는 뭐다? 이 내적 자체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맞죠? 그래서 요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알개의 right singular vector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다 필요가 없다.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근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D차원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인데 걔들을 쭉 보니까 결국은 R차원 부분 공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랭크의 A의 랭크가 뭐랑 같다? R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서요? 그치? 그러니까 D차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 R차원 공간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R차원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I의 제곱은 그리고 또 재미난 걸 한번 해볼게요. 요 벡터의 길이는 뭐랑 같다? 요 각각 좌표의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I V1 제곱 축축축축 I VR 내적 의 제곱 요거랑 이제 모든 데이터의 길이의 제곱은 요거랑 같은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베니우스 놈 배웠었잖아요. 그죠? 프로베니우스 놈의 제곱은 뭐랑 같냐 하면 각 행들의 어, 길이의 제곱들 다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냐 하면 요걸 해보니까 요 위에 요 요게 뭐랑 같으냐 하면 이걸 뭐랑 같냐? 결국 요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위에 요 식들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 AV1의 제곱은 시그마 1의 제곱이고 쭉쭉쭉 R의 제곱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 프로베니우스 어떤 매트릭스의 프로베니우스의 놈은 사실 그 싱글러 밸류들의 곱들로 쭉쭉쭉쭉 어 제곱해가지고 더해준 거랑 똑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도 배웠냐면 스펙트럴 놈은 뭐랑 같다? 요거란 건 아까 이미 시그마 원을 어떻게 찾느냐에서 이미 배웠죠. 그럼 이걸 보면은 왜 요런 스펙트럴 놈이 프로베니어스 놈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지는 어, 당연하죠. 음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제일 기본을 배웠는데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수박이랑 참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안 증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스킵했던 거. 어,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인풋이 수직인 거에서 보냈잖아요. V2라는 거는. 근데 이 그러니까 V1에 수직인 걸 보냈다고 해서 아웃풋도 서로 수직일 필요는 원래 없습니다. 자, 우리 그 인풋 사이의 각도 사이의 관계가 아웃풋 사이의 각도도 그대로 유지하는 매트릭스는 굉장히 스페셜한 매트릭스였어. 기억나니? 뭐였지? also 고나란 매트릭스만 사실 벡터들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는 거잖아.
근데 보통 주어진 A라는 매트릭스는 올소고날 한 매트릭스야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니까. 올소고날 안 하단다. 그래서 얘들은 벡터와 벡터 사이의 각도를 유지하지 않아.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V1이라는 일단 제일 크게 보내는 놈을 찾은 다음에 걔 수직인 원을 들고 온 거잖아. 아, 이걸 이제 3차원을 안 하고 그냥 2차원을 해야 좀 쉬우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줄게. 자, 내가 이제 그냥 원을 들고 오고 어떤 매트릭스 A를 들고 왔을 때 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제가 그냥 임의의 V1, V2 그냥 수직인 걸 들고 올게. 임의의 V1, V2야. 그러면 그거의 아웃풋이 요렇게 U1, U2가 되었을 때 원래 사이의 수직이라고 여기가 수직이냐? 아닙니다. 수직이 안 돼. 보통은. 왜 A는 뭐가 아니니까? 올소고날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이 보존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V1, V2를 나는 이제 가져올 거냐면 일단 V1을 누구를 가져올 거냐 하면 A에서 의해서 가는데 그중에 제일 큰 요 V1으로 가는 놈을 내가 데리고 올게. 오케이? 그러면 그때 수직이 되는 V2가 있잖아요. 걔는 무조건 요 아웃풋도 요 수직은 보존이 돼. A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란다. 즉 아웃풋의 세마이 엑시스에 해당하는 놈은 모든 A에 대해서 수직이 보존이 돼요. 다른 놈들은 안 되는데. 그게 매우 매우 놀라운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증명을 해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각도를 항상 보존하는 놈은 올소고날 매트릭스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보통 데이터 매트릭스인 A는 올소고날 일이 없기 때문에 수직인 걸 집어넣었다고 수직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를 보존하는 거 우리 아이소메트리라고 했던 기억나니? 근데 그 아이소메트리는 굉장히 이제 스페셜한 거잖아. 길이를 보존하고 각도를 보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인 걸 집어넣었다고 수직일 가능성은 99.999% 없어. 근데 신기하게도 요 아웃풋의 그 뭐지? 요 세마이 엑시스에 해당하는 그 수직은 어떤 종류의 매트릭스는 항상 보존이 된다는 매우 매우 놀랍고 비직관적인 결론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아름다운 결론이다. 아름다워. 그리고 놀라워. 등등등. 오케이?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보일 텐데 좀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생각보다 깔끔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왜 안 넘어가노? 됐다. 자, 지금부터 우리 뭘 증명할 거냐면 AV1과 AV2의 수직 관계는 잠만. V1과 V2가 수직이라고 해서 AV1과 AV2가 수직이냐? 보통은 아니야. 근데 얘가 yes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V1과 V2가 right, singular, 벡터일 때는 그게
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프루프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 어, AV1, 즉 U1이죠. 그리고 AV2, U2가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 일단. 됐습니까? 가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U1과 U2의 내적이 0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값을 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델타는 양수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V2를 마이너스 V2로 교체하면 델타가 음수인 거를 델타를 양수로 바꿔줄 수 있단다. 그냥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는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벡터를 만들 텐데 음, V1을 프라임을 만들 텐데 어떤 V1 프라임이 되냐 하면 V1 더하기 엡실론 V2 그리고 그러니까 유닛 벡터를 하나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V1이랑 V2를 그러니까 V1 방향에다가 V2를 살짝 한 스푼 추가한 노멀 벡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뭐랑 같냐 하면 길이가 요렇게 되는 거지. 서로 V1과 V2는 수직이니까 밑에 있는 저 길이가 1 플러스 엡실론 어, 제곱이 아닌데 잠깐만 스퀘어 루트가 있어야 되나? 그치 스퀘어 루트가 요렇게 있어야 되지. 길이는 그지? 음. 그러면 이제 AV1 프라임의 아웃풋의 길이의 제곱을 내가 한번 측정해 볼 텐데 이건 뭐냐 하면 아웃풋이니까 시그마 1 U1 플러스 엡실론 시그마 2 U2 요거의 제곱 그다음 분모는 1 플러스 엡실론 제곱 요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쵸. AV1은 시그마 1 U1이고 AV2는 시그마 2 U2이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떼고 위에 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U1, U2는 일단 노멀 벡터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있고 그다음에 2 엡실론 시그마 1 시그마 2 U1, U2에 내적한 건데 요거 이제 델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엡실론 제곱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뭐보다 크냐 하면 일단 우리 이거 원 오버 원 플러스 엡실론 제곱을 뭐 그 테일러 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니 그 기하수열 뭐니 그 곱하는 수열 뭐라고 부르냐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무한합 공식 뭐 기억나죠? 그지? 그거가 이제 요건데 요게 두 번째 것까지 어 더한 게 요거거든. 원 마이너스 에슬론 제곱 더하기 엡실론 4승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전개하는 게 이제 위에 거가 되는 거니까 요 것보단 당연히 크겠지, 그지? 그리고 위에도 뭐만 남길 거냐면 시그마 1, 2, 시그마 2, 델타 요것만 남길 거고 뒤에 엡실론 제곱은 날려버릴 겁니다. 당연히 더 줄어들었다, 그지?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쭉 계산을 해보면 뭘 할 거냐 하면 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1 제곱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엡실론으로 묶으면 제곱 요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별거 아닙니다. 엡실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니다. 미안. 이렇게 하면.
그치. 이렇게 하면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엡실론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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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작게 만들 텐데요. 엡실론을 매우, 매우, 매우 작게 만들면, 요 뒤에 있는 놈은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엡실론이 점점, 점점 0에 가까이 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엡실론 0에 가까이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얘는 엡실론을 0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디로 수렴합니까? 이 델타 시그마 i 시그마 j로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거랑 어떤 양수로 수렴하는 거를 있는데 그 양수로 수렴하는 거에서 0으로 수렴하는 걸 빼면 걔는 어떤 양수로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엡실론을 매우 작게 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게 되냐면 시그마 i 시그마 1이지 1 시그마 1 제곱보다 커져 버리게 됩니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 우리 봐봐. AV1 프라임의 길이의 제곱이 뭐보다 크대? 시그마 1 제곱보다 크대. 돼, 안 돼? 시그마 1은 어떤 놈이야?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제일 큰 놈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V1 프라임이라는 건 그걸 넣었더니 시그마 1보다 더 큰 놈이 있대. 그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큰 놈이 왜 발생했는지는 여기가 핵심이거든.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 이 델타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크게 만들 수 있었거든. 이 델타가 양수가 어디서 온 거야? U1, U2가 수직이 아니라 가지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U1, U2는 무조건 수직이어야지만 AV1은 맥스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마칠 텐데 핵심은 뭐냐면 V1, V2가 수직이라고 AV1과 AV2가 항상 수직인 건 아닌데 왜 라이트 싱글러 벨터일 때는 그게 되냐 하면 어, AV1이 어떤 놈이다? 가장 큰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어, 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정말 이 수업에서 딱 하나 기억해야 되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주는 책을 많이 많이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니까 오늘까지 배운 것들 꼭 복습하시고 제가 오늘 숙제 올려주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오늘 늦어서 미안하고요. 다음 수요일에도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네.